안녕하세요. 알고리즘의 다섯 번째 이야기, 그리디 알고리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은 일단 이 그리디 알고리즘을 소개하는 사이클롭스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그리고 그리디 알고리즘의 종류를 타입 1부터 타입 4까지 나눴는데 이들을 각각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다른 문제들을 보고 나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이클롭스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죠. 사이클롭스가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네, 누군지 아시죠? 외눈박이 거인. 근데 실은 이게 약간 좀 이게 억울한 게 이 사이클롭스의 사이클이라는 말은 둥글다 라고 하는 말이고 옵스는 눈, 시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눈이 둥근 사람 뭐 약간 뭐 이런 뜻이에요. 눈이 크게 둥글다 보니까 이마에 하나밖에 없는 약간 이런 사람입니다.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거인이고요. 이데베도 나름 금수저입니다. 포세이돈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클롭스는 외딴 섬에 혼자 살고 있고요. 뭐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생물,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고 뭐 사람도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 사이클롭스가 살고 있는 섬에 난파했다가 이제 잘못해서 동료들 몇 명이 잡아먹혔죠. 네. 자, 이 사이클롭스가 이제 어느 날 외출을 했다 돌아와 봤더니 자기가 사는 동굴에 N명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오디세우스 일행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개꿀입니다. 그죠? 웬 먹이가 스스로 찾아서 돌아오나요? 그래서 사이클롭스는 하루에 한 명씩 잡아먹기로 했어요. 이 사람들을. 잔인해. 네.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4명이고 80kg, 60kg, 70kg, 90kg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이클롭스가 가장 만족스럽게 먹을 이 사람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먹으면 되지 뭐가 만족스러운 게 있나요? 네. 먼저 나는 무거운 사람 순서로 잡아먹을 거야. 그래서 90kg를 맨 처음 잡아먹고 그 다음 80kg, 그 다음 70kg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오디세이아에 보면 가장 뚱뚱한 사람을 먼저 잡아먹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 몸무게가 낮은 순서부터 잡아먹습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데 맛있는 거부터 맛있는 반찬부터 먹겠다는 1번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타입이고요. 맛없는 것부터 먹겠다. 맛있는 건 나중에 먹겠다. 2번에 해당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따져요. 랜덤하게 잡아먹죠. 3번이 있습니다. 이 중에 사이클롭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이클롭스가 가장 만족할 만한 것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보세요. 이게 데이 1 첫날 잡아먹는 겁니다. 이게 데이 2예요. 이게 데이 3입니다. 뭐 다 더해놓고 보면 같습니다. 그죠? 뭐 60, 70, 90, 80을 먼저 더하나 뭐 90을 먼저 더하나 60을 먼저 더하나 아무렇게나 더하나 더한 합은 다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첫날 첫 번째 사람이 사이클롭스에게 잡아먹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우리 사이클롭스님이 잡아먹이시기 편하게 목욕제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을 할까요? 실제로 오디세우스는 네, 사이클롭스를 이렇게 술을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든 다음에 공격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눈을 장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죠. 그럼 보세요. 둘째 날 이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면은 결국 첫 번째 방법을 따를 경우에 사이클롭스는 90kg을 잡아먹었고 두 번째 방법을 썼을 때는 70kg을 잡아먹었고 세 번째 방법을 썼을 때는 80kg을 잡아먹었어요. 뭐가 제일 큰 이익이에요? 이게 제일 큰 이익이죠. 네. 맛있는 반찬을 먼저 먹는 친구하고 맛없는 반찬을 먼저 먹는 친구는 결과적으로 먹는 건 똑같을 수 있겠지만 네. 반찬 몇 개 집어먹었더니 야, 너 누가 부른다. 빨리 가야 돼.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또는 뭐 반찬 좀 집어먹었더니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불고기 해놨어.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럴 수 있는 거죠. 맛있는 반찬을 먼저 먹은 친구는 맛있는 반찬을 먼저 먹었기 때문에 맛없는 것을 먹은 것보다 더 만족도가 큽니다. 그죠? 실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사이클로스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1번이죠. 네. 쉽습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몸무게가 높은 사람을 찾아서 먹는 것보다 일단 정렬하고 우선순위 큐에 저장을 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하나씩 잡아먹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오케이. 이렇게 잡아먹기도 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제우스의 표식이 있어요. 제우스는 네, 사이클롭스 아빠보다 더 센 유일한 존재입니다. 네, 사이클롭스 아빠가 누구라고 했죠? 네, 바다의 신 포세이돈. 포세이돈보다 높은 신은 제우스밖에 없죠. 그래서 제우스가 난 너 이뻐, 나 너 총애할 거야라고 번개 표식을 줬는데 이 사람 잡아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자기 아빠도 해결 못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가장 만족스럽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네. 방법은 1번 아까 했던 경우에를 응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이 사람들을 몸무게 순으로, 체중 순으로 정렬해요. 그 다음에 매번 잡아먹을 때마다 너 번개 표식 있니? 없어요. 꿀꺽. 너 번개 표식 있니? 없어요. 꿀꺽. 너 있니? 있어요. 통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N명이 들어와서 잘 먹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좀 있다가 나중에 그 다음날 K명이 또 들어왔어요. 네, 오디세우스 일행이 안 돌아오는 걸 보고 이제 배에 남아있던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탐험대를 또 보낸 거죠. 이게 웬 개꿀입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옆 동굴에 사는 사이클롭스가 찾아와서 야, 나 오늘 생일 파티 하기로 했는데 몇 명만 빌려줘 해가지고 N명을 데려갔어요. 네, 이렇게 Q에 들어있는 원소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 사이클롭스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이렇게 Q에 들어있는 원소가 변동을 가질 때는 네, 그 Q를 우선순위 Q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선순위 Q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요? 이렇게 Q에 있으면 원소들이 다 정렬이 되어 있죠. 그리고 네, 삭제는 항상 맨 앞에서 이루어지지만 삽입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삽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 자리에 맞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90, 80, 70 이렇게 있으면은 85kg는 여기 이런 식으로 뒤에 60 있으면은 65kg는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옆에서 몇 명을 빌려달라고 한다? 근데 Q 앞에서부터 이렇게 빌려주면 됩니다. 너무 좋은 친구들만 주는 거 아니냐고요? 뭐라고 하겠어요. 네, 이웃간에 베풀고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우선순위 Q입니다.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가 70, 92번째가 70, 그 다음에 69, 60k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첫날 이 90kg가 잡아먹힌 걸 본 이 70kg 나가는 철이는 생각해 보니까 다음날 자기가 잡아먹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왼종일 뜁니다. 하루 왼종일 뛰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오늘 먹을 건 다 이 69kg인 친구인 도리한테 다 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70kg인 널 잡아먹겠다라고 했더니 철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몸무게 재보세요. 저 지금 60kg, 69kg 나가요. 도리 몸무게 재보세요. 69kg보다 더 나가요. 저보다 도리가 더 무거우니까 도리를 먼저 드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사이클롭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Q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값의 변화가 생겨서 위치를 바꾸는 이런 연산을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풀 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디크리즈 키 연산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디크리즈 키 연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Q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런 경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죠? 사이클롭스가 맨 앞에 있는 친구부터 먹어야 되는데
실은 외식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배가 좀 안 고파요. 그래서 그냥 70kg 이상만 먹으면 될 것 같아. 이 셋 아무나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90kg 나가는 훈이는 그래 이 70kg 나가는 순이가 자리를 바꾸자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3일간 고통을 받다가 죽느니 그냥 난 먼저 잡아먹힐래 라고 하는 거죠. 자리를 바꿔도 될까요? 그죠?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클롭스 문제 또는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해답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더 낮은 순위의 해를 먼저 앞으로 가져와서 하는 이런 양보를 허용하는 그런 형태의 구현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이클롭스 문제를 가지고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지금 얘기한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그리디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먼저 그리디 알고리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용어를 몇 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는 또 앞으로 나올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솔루션이 있습니다. 솔루션은 우리말로 해결책, 해결 방법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솔루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능성 또는 뭐 비용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제약 조건은 실제로 솔루션을 구현할 수 없는 모든 경제적, 현실적, 물리적, 법적, 윤리적, 도덕적 뭐 등등의 조건을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이클롭스 문제에서 네 사람이 있었죠. 이 네 사람을 어떤 순서로 잡아먹으면 내가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인가 라고 얘기했었죠. 솔루션은 뭐냐? A, B, C, D 순서로 잡아먹을 거야. 또는 A, B, D, C 순서로 잡아먹을 거야. A, C, B, D 순서로 잡아먹을 거야. 등등등등 해서 D, C, B, A를 잡아먹을 거야. 이 모든 조합들이 솔루션이 됩니다. 뭐 누구는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모든 조합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약 조건은 뭐예요? 제우스의 표시. 제우스의 표시인 녀석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제약 조건인 거죠. 그래서 피저블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솔루션입니다. 그 말 뜻은 뭐예요? 이 중에서 C를 제외한, 그죠? 또는 뭐 어떤 순서나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중에 몇몇 것들만 우리가 피저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가능해 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와 같은 솔루션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프라핏 또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 코스트를 숫자로 표시한 정량화한 함수입니다. 이런 순서로 먹으면 뭐 이익이 내가 100이야. 이런 순서로 먹으면 이익이 80이야.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런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지고 모든 피저블 솔루션에 대해서 이걸 어떤 수치화를 하면은 이 목적 함수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익의 경우는 최대화하거나 또는 비용의 경우는 최소화하는 그런 피저블 솔루션을 우리가 옵티멀 솔루션, 최적해라고 합니다. 최대해 또는 최소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오브젝티브 펑션의 대상이 이익 또는 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그건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얘는 어떤 조건 때문에 안 돼, 얘는 어떤 조건 때문에 안 돼, 얘는 어떤 조건 때문에 안 돼, 얘는 어떤 조건 때문에 안 돼 라고 걸러낼 수 있는 걸음망이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통과한 솔루션들만이 피저블 솔루션이 됩니다. 네, 가능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피저블 솔루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을 숫자로 환산을 합니다. 30, 얘는 50, 얘는 70, 얘는 20, 얘는 60, 얘는 80, 얘는 뭐 30, 얘는 20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디 알고리즘과 다음에 나올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옵티멀 솔루션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앞에 나왔던 분할 정복 알고리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이 그리디 알고리즘부터는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오브젝티브 펑션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고기 먹자. 우리의 문제는 프라블럼은 고기가 이제 우리의 프라블럼이에요.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이 아는 고기 주는 식당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테라스 온 더 그린은 그 토론토에 있는 스테이크하우스인데 내가 알기로 어디서 봤는데 그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하우스 뭐 이런 게 평이 있더라고요. 네, 캐나다에 있습니다. 한우향기는 네, 1인당 한 6만 원 정도. 근데 아무리 체구가 작은 사람도 2인분은 먹어야 이제 먹었다고 하는 아주 비싼 고깃집이고요. 네, 북악정 대평갈비 다 비싼 고깃집인데, 네, 여기는 이제 그 한우 원뿔뿔 등급부터 수입 갈비까지 쭉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삼각선 김진목삼은 여기는 돼지고깃집이고요. 진사갈비는 뭐 아시다시피 뭐 고기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집들입니다. 고기 먹자라고 하면 우리가 고기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당을 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약 조건을 제시할 수 있죠. 고기 하나 먹자고 비행기를 타요? 네, 거리가 제약 조건이 되면 테라스 온 더 그린이 날아갈 겁니다. 가격은요? 네, 한우향기 같은 경우는 남자 셋이 가서 먹으면 한 6, 70만 원 가볍게 나옵니다. 탈락, 그죠? 알러지는요? 여러분들 중에 이 고기 잘 먹으면 알러지 생기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어느 식당에 가면 거기서 나오는 소스에 뭐 땅콩 소스가 있는데 땅콩 알러지가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또 탈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식당들이 피저블 솔루션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이익을 평가를 해봐야죠. 어디가 맛이 몇 점이야? 가격은 어때? 서비스는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값들 중에서 이것들을 다 더했을 때 뭐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옵티멀 솔루션으로 찾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디 알고리즘은 이 그리디라고 하는 말은 그리드의 형용사형이죠. 그래서 탐욕스러운 또는 욕심꾸러기, 욕심장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을 탐욕 알고리즘, 욕심장애 알고리즘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교재도 있는데 어쨌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은 기본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러 번 선택을 합니다. 그죠?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 세 번째 선택 땡땡땡 해서 마지막 선택까지 가는 거죠. 여러 번 선택을 통해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에서 각 선택마다 그때그때 이익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밥 뭐 먹을래? 라고 하면은 뭐 아침에는 뭐 그냥 밥 먹을게요. 그러면 그 밥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익. 점심에는 라면 먹을게요. 라면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익. 저녁에는 고기 먹을게요. 고기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익.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N번의 선택을 할 때마다 각각 그게 맞는 이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뭐 P1, P2, P3 해서 뭐 PN까지 준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 모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그리디 알고리즘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면 각각의 PI를 최대화시켜줘요.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밥도 있고 라면도 있고 고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면 많이 먹기 힘드니까 뭐 아침에는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밥 같은 거 먹고 뭐 점심에 고기 양껏 먹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디 알고리즘은 안 그래요. 지금 당장에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 고기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나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밥을 선택을 하고 마지막에 라면을 선택하는 뭐 이런 구조인 거죠.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먹으면 과연 PI의 합이 최대화가 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디 알고리즘이 항상 옵티멀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직관적이고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래도 뭐 이상한데요? 네, 한번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보죠. 왜 그리디 알고리즘은 정당한가?
조삼모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삼모사가 뭔지 알죠? 이 원숭이한테 아침에 사과 3개, 오후에 4개, 저녁에 4개 줄게 그랬더니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아침에 4개 줄게,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엄청 좋아했어요. 네. 이 얘기의 뜻이 뭐냐면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거나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는 거나 합은 7로 똑같아서 차이가 없는데 아침에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아침에 더 적게 준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 보니까 사람 원숭이가 역시 바보구나 이런 뜻으로 그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해서 아침이 뭐냐면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3개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4개 줄게 저녁은 뭐예요? 이건 미래입니다. 현재의 이익과 즉 앞에 있는 3개 또는 4개는 현재의 이익이고 뒤에 있는 4개 또는 3개는 미래의 이익인 거죠. 그런데 아침하고 저녁 사이에는 시간이 흐릅니다. 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그죠? 이 저녁에 주려고 모아놓았던 사과들이 썩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걸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저녁에 이렇게 사과를 줘야 되는 사육사가 어디를 갈 수도 있고 그죠? 이거는 지금 내가 현재 손에 쥔 이익인데 이거는 내가 현재 손에 쥔 이익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이익인 거죠. 즉 실현되지 않은 이익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래의 이익은 실현 가능성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팩터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 값만을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하는데 0.0001 매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0.1 이런 식으로 디스카운트 팩터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4와 4 더하기 3은 같지 않습니다. 왜냐? 3은 현재의 이익이니까 그냥 더하면 되지만 4는 미래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는 현재 이익이니까 그냥 더하면 되지만 3은 미래 이익이니까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감마가 0.1이라면 이건 얼마인가요? 3 더하기 4 곱하기 0.2 한 0.9라고 칠까요? 가능성이 높으니까 0.9라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게 3.6이죠? 그래서 6.6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게 0.9면 곱하면 2.7이죠? 그래서 더하면 얼마예요? 6.7이 됩니다.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디스카운트 팩터를 고려하면 현재 더 큰 이익을 추구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게 이 그리디 알고리즘의 근거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화학습에서 인공지능의 강화학습에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리디 알고리즘은 입력이 n개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죠. 그리고 각각의 선택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 A라고 하는 배열을 입력해 봤습니다. 그리고 출력으로는 솔루션, 이때 솔루션이 뭐냐면은 이 선택의 리스트죠. 어떤 순서로 선택할 것이다. 또는 이 최대화 또는 최소화된 이익이나 비용을 출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솔루션은 파이로 놔두고 입력은 n과 이익의 배열인 a예요. a를 일단 정렬합니다. 이익 같으면은 이익이 만약에 a라면은 얘는 내림차순 높은 것부터 선택을 할 것이고 만약에 손해가 a라면은 비용이 a라면 그때는 오름차순 작은 것부터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걔를 Q에 집어넣고 Q가 MT가 아닌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Q에서 맨 앞에 있는 원소 하나를 꺼낸 다음에 내가 해도 되니? 피저빌리티 체크하는 거죠. 해도 돼요. 그러면은 오케이 합쳐서 솔루션에 포함. 이 과정을 모든 A의 원소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솔루션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자료구조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는 5가지 중요한 알고리즘 깊이우선 탐색, 너비우선 탐색, 분할정보건 봤고요. 지금 그리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적 프로그래밍을 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n개의 선택이 있으면 가장 큰 이익부터 얘를 보여준다.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있으면 일단 정렬을 해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선택을 하는데 피저빌리티 체크, 실현 가능성을 체크해서 실현 가능성 없어요. 그럼 빠지는 겁니다. 얘는 포함이죠.
그 다음에 너는 실현 가능성 있어요. 통과. 너도 있어요. 통과. 얘는 없어요. 빠지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출력한다라고 하는 게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디 알고리즘의 종류는 사이클롭스 문제하고 어느 정도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 1번이 뭐였죠? 뭐 그냥 몸무게 많이 나가는 순서대로 이거였죠. 그래서 얘들은 값을 정렬하고 Q에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씩 꺼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가장 간단한 그리디 알고리즘 타입 1입니다. 두 번째는 제우스의 표식을 피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게 뭐예요? 피저빌리티 점검이었죠. 그래서 얘는 타입 2는 피저빌리티를 점검하는 그리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선택도를 정렬해가지고 Q에 집어넣고 하나씩 팝한 다음에 타입 1은 피저빌리티 점검 안 해요. 근데 타입 2는 피저빌리티 점검을 합니다. 타입 1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은 옵티멀 머지 패턴, 호프만 인코딩 등등이 있고 타입 2에 해당되는 건 랩색, 클러스컬 알고리즘, 액티버트 실렉션 등이 있습니다. 타입 3는 다이나미즘이 추가되는 거예요. 빌려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얘는 우선순위 큐인데 인서트하고 딜리트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될 프림 알고리즘이 이런 구조입니다. 타입 4는 체중 변화 기억나시죠? 다이어트 디크리즈 키죠. 얘는 디크리즈 키 기능을 가진 큐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이런 예제였죠. 그 외에는 양보를 허용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을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타입 1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